시장 입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무용지물입니다. 버스가 서지 않아서인데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땅을 파보니 불법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규성 전 의원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붙잡힌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인데 현장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시내 한 버스 종점에서 시내버스들이 불법 유턴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내려야 할 정류장까지 무시하며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객들의 편의는 아랑곳 않고 벌어지는 위험한 불법의 현장. 버스기사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 인근 도로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더니 불법 유턴을 합니다. 버스는 음식점 주차장 입구까지 몰고 아슬아슬하게 유턴에 성공한 뒤 승객들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린 승객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길을 무단횡단합니다. 저쪽 오늘 거기다 내려주고 이 돌아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응? 그런데 저쪽을 안 세워주고 그냥 막 돌아서 세워주는 거야. 내가 분명히 배를 눌렀는데. 이유는 농수산물 시장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도 수백 미터나 떨어진 외딴 정류장에 승객들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정류장은 3개의 노선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버스들은 이미 200m 떨어진 곳에서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이 정류장엔 정차하지 않습니다. 불법 유턴 장소로부터 30m만 더 가면 유턴 구간이 있지만 버스 기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1차선은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안으로 저기 들어오는 안으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안 그러면 그냥은 안 되지. 아파트 공사로 최근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정상적인 유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멀쩡한 정류장이 무시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법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당기면 더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승강장이 있으면 좋다. 근데 내 집 앞은 하지 말라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거나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종점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인데 전주시는 인근 아파트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에나 정류장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굴삭기를 동원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익산시는 암 발병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암에 걸린 익산 장전마을에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불과 2m 아래에서 새까만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자 악취를 풍기는 검은 흙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냅니다. 2016년 이후에 15건의 민원이 받아들여졌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죽고 고통을 받는데. 장전마을에서는 비료 공장이 들어선 2001년 이후 주민 30여 명에게 암이 생겼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비료 공장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고 지하에 묻힌 폐기물 확인에 나선 겁니다. 식당 건물 면적과 확인된 오염증 깊이를 고려했을 때 묻힌 폐기물만 수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은색 불완전 연소물 형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발암물질의 검출 여부를. 익산시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을 분석해 암 발병과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이 묻힌 곳이 또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되면은 그 원인자를 색출해가지고 그 원인자에게 그 적법 조치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1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역학조사 결과가 오는 7일쯤 나올 예정이어서 장전마을 암 발병 원인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최근 사퇴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검찰에 전격 소환돼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전주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도피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친동생으로 도피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통장과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해준 10여 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의 범인 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최 전 사장에게는 이 진술이 기소 여부의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10여 명 중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교육계 인사는 없었고 당시 최 교육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부 장관 출신 송모 변호사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인사의 포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최 전 교육감의 도피와 관련된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농어촌공사 재직 이전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낸 사실이 논란을 빚어 검찰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검에서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야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집단 행동에 돌입했는데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 정치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집단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내년 예산안과 연계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는 3당 연대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원내대표 회의를 거쳐 단체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이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핵심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그 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비례대표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내 10개 의석의 70%를 가져간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은 42% 남짓했고 민주당은 32%가 넘는 득표율에도 의석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그 부족한 한 석씩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 다음 총선에서 생존을 가를 수 있는 절박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시도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 지역 정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지역 정치를 혁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 개혁 문제다. 오히려 전체 전 국가적인 어떤 과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은 내심 현상 유지를 바라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소극적인 대응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정치권의 거부감이 덜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유치원들이 속속 문을 닫자 전북교육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수용 인원만 늘린 수준이어서 대안이 될지 여전히 걱정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유치원 폐업은 전주와 익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7개 유치원이 내년도 원화 모집을 중단하고 폐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이미 2곳이 문을 닫았고 3곳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원을 앞둔 유치원은 12곳, 원생 500여 명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병설 유치원 36학급을 긴급 증설해서 이들 어린이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확보된 게 지금 17군데인데 이번 12호 사태 이후에 추가로 또 19군데를 확보해서 전주 홍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 이번 증설로 규모가 커지는 3곳은 단설 유치원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 통학버스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용 계획만 밝혔을 뿐 긴 방학과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공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돌봄 교실 확대한다. 이게 다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폐원으로 문을 닫게 되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다음 주까지 옮겨야 할 유치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만 만들었을 뿐 소프트웨어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유치원 폐원 대책. 학부모들이 수긍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과 수두 등 각종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렵고 물집이 동반되는 수두 환자가 지난 2달 동안 300여 명이 발생했고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도 16명, 수족구병 환자 25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90% 이상은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교에 집중돼 각별한 개인 위생이 요구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농산물 구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는 0.8%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이 23.6%, 토마토가 52% 상승하는 등 농축수산물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습니다. 호남 언론학회는 오늘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분권과 새로운 매체 환경, 지역 언론의 기회와 위기를 주제로 정기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시대 지역 방송의 현실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6회 전북민주언론상 본상에 전주 MBC 박찬익 기자가 보도한 자광, 전북일보 주식 45% 인수 논란이 선정됐습니다. 전북민언련은 이 보도가 지역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의 사슬을 드러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정읍시 공평동의 한 도로에서 5톤 차량용 크레인이 작업 도중 넘어져 기사 56살 이모 씨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이 콘크리트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